피보험 이익에 대한 걸 다 봤습니다. 이제 보험의 확정 시기, 피보험 이익의 확정 시기라는 건 그 자체로 10점 문제로 출제될 수 있으니까 꼭 보세요. MIA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발 합격하고 어서 컨설팅 할 때요. 우리나라는 그 소급보험 됩니다. 알아서 가입하세요. 이런 소리 개뿔 안 해줍니다. 실무에 소급보험이 존재해요? 여러분 그 화재보험 오늘 가입합니다. 전화해가지고 내가 우리 집 불 안 났어. 안 난 거 확실해. 근데 어제 날짜로 좀 보험에 가입해달라고 해주겠어요? 뭐 해주겠어요? 안 해줄 거리요? 안 해줘요. 소급보험이 필요한 경우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신용장이요. 자, UCP가 분명히 기억이 나실 거예요. UCP 보험 규정에서 뭐라고 나오고 있습니까? UCP 628조에서 보험은 반드시 선적일부터는 효력이 발생해야 됩니다. 선적일 이후에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즉 보험 서류의 발행일의 선적일 이후인 거지요. 그렇지만 선적일보다 늦지 않은 날짜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문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인정해 줍니다. 그게 소급보험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12월 1일에 선적이 됐죠. 하지만 내가 보험에 가입하는 건 예를 들어 12월 16일이에요. 보험 서류의 발행일이 효력의 개시일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럼 12월 1일에 선적됐는데 12월 16일에 가입됐으면 요 날부터 요 15일까지는 무보험 상태인 거죠. 은행은 절대 이거 용납하지 않습니다. 신용장은 무조건 어떠한 경우에도 선적일로부터 보험의 효력이 발생해야 되고요. 보험의 효력이 발생됐으면 알 수 있는 경우는 보험 서류의 발행일자, 즉 선적일보다 늦지 않게 보험 서류가 발행돼야 되며, 발행일이 늦은 경우에는 보험 서류에 문구가 있어야 됩니다. 선적일보다 늦지 않은 날짜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거. 이게 로스트 오와 not 로스트죠.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보험증권에 써 있겠어요? 12월 16일에 가입되었습니다. 하지만 로스트 오와 not 로스트, 이런 말이 보험증권에 써 있겠냐고. 이상하잖아요. 이게 1906년의 개념인데 1906년에 이 얘기가 나온 이유는 명확해요. 통신시설이 열악했기 때문에. 지금 뭐 카톡 쳐도 고만이 이 시기에 이상하잖아. 무섭다. 보험회사 무서울 거리요? 12월 16일인데 그 12월 1일 날짜로 저 보험 안 해준다니까요. 절대 안 해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깜빡이고 보험 가입을 못했어. 12월 16일이야. 근데 신용장이야. 반드시 요 날짜로부터 보험증권을 가져가야 되는데 보험회사가 해주겠어요? 자, 각서 쓰면 됩니다. 12월 16일 날짜지만 12월 1일 날짜로 보험 서류를 소급하여 발행해달라고 말을 하면서 각서의 첫 번째가 뭐예요? 무사고 증명서. 12월 16일 현재 내 보험 목적물은 사고가 나지 않았음을 증명합니다. 두 번째, 나중에 증명서 발행해놓고 근데 사고가 났었네 몰랐네 이러면 안 되죠. 혹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뭐라고 하지 이거를?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예요. 보험금 청구 불이행 각서. 12월 16일 현재 내 보험 목적물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12월 16일 이전 날짜에 대해서는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겠습니다. 두 개의 각서를 제출하면은 그때는 12월 1일 날짜로 소급하여 발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영국 해상보험법의 로스트와 not 로스트라는 개념은 1906년 개념이고요. 21세기엔 이런 개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급보험이에요, 이게? 그럼 내가 제 동기가 11월 25일에 1년째 관사회 그 책임보험 가입하면 이게 소급보험이에요? 호구지?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큰일 날 뻔했네. 제 동기가 잘못했어. 가입을 했어야지. 응당 내야 될 걸 내야 되는지 호구라고 말하면 안 되죠. 그럼 나는 왜 냈는데? 당연히 관사라면 1월 1일부터 내가지고 우리 그 고객님들이 화주님들이 마음 편하게 할 수 있어요. 이런 놈을 애초에 통과를 못하게 아주 그냥 3대가 아주 그냥 3족을 그냥 통과를 못하게 아주 막아야 돼. 관사를 박탈시켜야 돼. 관사회 왜 귀찮고? 얘는 여기에 그 이자에 관사회 그 전화비까지 다 내줘야 돼. 이렇게 얘기해야 좋아합니다, 관사회가. 그래서 이런 거. 그래서 그러면 이제 가끔 이런 소급보험이 나오거든요. 뭐라고 적혀 있는지 아세요? 로스트와 not 로스트라고 적혀 있지 않고요. 12월 16일에 발행되지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펙티브 12월 1일 도장 꽝 찍어줘요. 12월 16일에 발행이 됐지만 효력은 12월 1일부터 발행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소급보험에 대한 개념이 우리가 배우는 건 1906년 법이기 때문에 현실과 잘 안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 이제 사용되고 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되게 신기한 게 여러분 관세평가 배우시면요, 우리나라 이제 그 수입은 CIF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제 수출은 FOB를 기준으로 하고. 이 정도 아시죠? 그러다 보니까 보험에 가입을 안 했는데 그 CIF 신고 가격을 맞추려고 나중에 보험 가입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떤 경우냐면요, 창고에 갔어요. 비해를 가지고. 내 물건 여기 멀쩡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보험에 내 물건 멀쩡하게 가입돼 있는데 운송보험에 가입합니다. 보험회사가 좋아하겠어, 안 좋아하겠어? 좋아하죠. 이미 멀쩡히 도착해 있는 걸 눈앞에서 확인했는데 소급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관세평가상 수입신고 가격, CIF 가격 맞추려고 이미 도착한 물건에 대해서도 보험에 가입하는 관행이 남아있기는 합니다. 크게 필요 있는 건 아닌데, 이렇게 보수적인 집단들은 그래서 가격을 좀 맞추려고 하거든요. 사실 그게 상관이 없는 게 1억짜리 물품 해상보험 가입하는데 10,000원도 안 해요. 10,000원? 그때 저는 이제 다 보니까요. 보통 보험 가액 금액이 한 10만 불 넘어가는 경우도 보험료는 보통 10,000원 전후. 비싸도 2만 원. 그러다 보니까 크게 가입하는데 부담을 느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소급보험은 그럴 때나 이용하지, 이렇게 법에서 나온 것처럼 로스트와 로스트 이 개념하고 현실하고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피보험 이익까지 좀 보시고, 자, 피보험 이익까지 다 확정이 됐어요. 그 다음 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